오케이. 네, 63쪽에 있는 문제들이 그래 좀 하나하나 생각해야 되는 그런 복잡한 문제들인데요. 우선 98번 문제부터 보면 흰 공 4개와 검은 공 6개를 3개의 상자 A, B, C에 남김없이 나누어 넣을 때 각 상자에 공이 2개 이상씩 들어가도록 나누어 넣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네, 일단 A 상자, B 상자, C 상자에다가 개수가 그래도 좀 적은 게 흰 공이니까 흰 공을 기준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 흰 공. 흰 공을 흰 공 4개를 흰 공 4개를 어, 한 상자에다가 몰아 넣는 경우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흰 공 4개, 흰 공을 여기다 4개를 다 주고 여기를 빵개, 여기를 빵개 이렇게 주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 일단 요 경우 자체가 A, B, C 중에 누구한테 흰 공을 다 몰아줄 거냐? 거기에서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일단 갈라지고, 그죠? 그럼 흰 공을 이제 이렇게 몰아줬다면 그때 검은 공, 검은 공 6개, 검은 공 6개는 검은 공 각 상자에 공이 2개 이상씩 들어가도록 그랬으니까 일단 검은 공 2개는 여기에 무조건 넣어줘야 되죠, 그죠? 여기 2개, 여기 2개는 무조건이에요, 그죠? 요건 고정이죠, 고정. 요거는 고정이고 그러면 이제 남은 검은 공 2개가 더 남았잖아. 그죠? 6개 중에서 4개를 여기 2개, 2개씩 각각 고정해 놨으니까 그럼 나머지 2개를 이제 A, B, C에다가 이제는 자유롭게 넣어줘도 되죠. 그죠? 최소 2개가 들어가야 된다는 조건은 만족을 시킨 거니까 남은 검은 공 2개를 A, B, C 셋한테 자유롭게 배치해주면 되겠죠. 그쵸? 그게 3H2가 되겠지. 그죠? 그럼 3H2가 4C2니까 6, 6, 3, 18이 되겠네. 그지? 자, 이게 흰공을 4개, 빵개, 빵개 이렇게 줬을 때 그때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고 그 다음에 그럼 이번에는 흰공을 3개, 1개, 빵개 이렇게 줬을 때 해보자. 그럼 얘한테 3개 주고 얘한테 1개 주고 얘한테 빵개 주고 이렇게 줬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흰공을 나눠주는 방법 자체가 이게 아까는 흰공 나눠주는 게 그냥 3가지였잖아요. 그쵸? 근데 이번에는 3, 1, 0으로 주는 거니까 3 팩토리얼. 그쵸? 3 팩토리얼. 6가지 방법이 될 거예요. 흰 공을 나눠주는 게. 그리고 검은 공을 이제 줄 건데, 검은 공 중에서 무조건적으로 지금 줘야 되는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에 하나 무조건 줘야 되죠. 그쵸? 그래야 최소 2개가 맞춰지니까. 그리고 C한테 무조건 2개 줘야 되고, 여기까지 해주면은, 3개의 공은 고정돼 버린 상태고, 남은 3개의 공을 또 A, B, C 3명한테 자유롭게 뿌리면 되는 거죠. 그쵸? 예, 요런 생각, 요런 느낌으로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3H3이 되는 거니까 10가지에다가 6가지 곱하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60가지가 되겠죠. 그죠? 60가지. 그리고 자, 이번에는 흰 공을 그럼 어떻게 줘볼까? 흰 공을 2개 빵개 가능하죠. 그죠? 2개 빵개. 자, 이렇게. 그럼 흰 공을 나눠주는 방법이 일단 3가지가 되겠죠. 다시 3가지. 그치? 누가 빵개를 받을 거냐? 이걸 뽑으면 되는 거니까. 그럼 그때 이제 검은 공을 주려고 하면 검은 공은 무조건적으로 줘야 되는 친구가 얘밖에 없어요. 그쵸? 그래서 얘한테 2개만 고정이고 나머지 4개를 우리가 A, B, C 3명에게 자유롭게 뿌릴 수 있으니까 이때는 3H4가 되겠다. 그쵸? 3H4. 그러면은 얘는 6C4, 6C2니까 15 곱하기 3 하면 45가지가 되지. 그치? 이렇게 마지막으로 뭐가 남았냐면 자, 흰 공을 흰 공을 2개, 1개, 1개 줄 수 있죠. 그쵸? 2개, 1개, 1개. 그럼 흰 공을 2개, 1개, 1개 주는 흰 공을 나누어 주는 방법이 3가지가 되겠지. 그치? 누가 2개 가져갈래? 이거니까. 그럼 그때 검은 공은 무조건적으로 줘야 되는 위치만 선택해 주면 되는 거니까 여기 하나 무조건 줘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 4개. 그치? 4개의 흰 공을 자유롭게 뿌릴 수 있는 거니까 이거
이것도 3H4가 돼가지고 이것도 45가지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18가지, 60가지, 45가지, 45가지 요것들을 다 더해주시면 답은 168가지가 되겠다. 그지?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 스타트만 잘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차근차근 따라서 가면 됩니다. 그치? 요게 98번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 99번으로 갈게요. 99번. 자, 99번은 자, 99번 문제는 흰 공 두개와 빨간 공 세개와 검은 공 세개를 3명의 학생에게 남김없이 나누어 주는데 흰 공을 받은 학생은 빨간 공과 검은 공도 반드시 1개 이상 받도록 그렇게 나눠주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단 같은 색의 공은 서로 구별하지 않고 공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학생은 없다. 그랬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이번에도 이제 위의 문제랑 이제 비슷한 느낌으로 가는데 조금 더 상황이 복잡해졌어. 자, A 학생, B 학생, C 학생이 있을 때 역시 또 이제 포인트는 흰 공이니까요. 흰 공을 나눠주면서 시작을 좀 해볼게요. 자, 흰 공을 나눠주면 먼저 흰 공 두 개를 A한테 몰빵을 했다. 자, 흰 공 두 개를 A한테 다 줬어. 그러면 B하고 C는 흰 공이 없겠죠. 그치? 그럼 그랬을 때 흰 공 두 개가 얘한테 가면 그러면 자동으로 뭐가 따라오냐면 빨간 공, 빨간 공 한 개하고 그치? 그 다음에 검은 공 한 개는 자동으로 여기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쵸? 이 조건에 의해서 흰 공을 받은 학생은 빨간 공, 검은 공 하나씩 받도록.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공이 뭐가 되냐면 이 경우에 이제 남은 공은 빨간 공을 레드라고 할게요. 레드 2개 하고 그 다음에 검은 공 3개 중에 2개 남았지. 검은 공 블랙 2개. 자, 이렇게 남았어. 그러면 이 빨간 공 2개랑 검은 공 2개를 이제 A, B, C한테 나눠줄 거야. 근데 문제는 공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학생은 없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상황을 지금은 시연아 요거 그 B단원에서 어려운 문제들 쭉 풀어주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A반은 들어도 되고요. 그다음에 난 너무 어렵다 싶으면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선택이에요. 이거 자이스토리 63쪽이야. 자, 그래서 이거 레드 2개랑 블랙 2개를 이제 나눠주는 건데 하나 이상씩 받도록 나눠줘야 된다. 이 조건 때문에 조금 생각을 해줘야 돼.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볼게. 자, 이 레드 2개를 지금 얘네한테 나눠줄 때 그 나눠주는 개수를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2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이게 그니까 빨간 공 2개를 나눠주는 빨간 공 2개를 나눠주는 거야. A, B, C가 얘는 셋이 되는 거고 합쳐서 2개. 그 다음에 A 다시 B 다시 C 다시 요것도 2개. 요거는 검은 공 2개를 나눠주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일단 특별한 조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눠주면은 얘도 3H이고 얘도 3H이니까 빨간 공과 검은 공을 동시에 나눠주는 방법은 3H 곱하기 3H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제외를 시켜줘야 되는데 뭘 제외시켜줘야 되냐면 A하고 A 다시는 빵빵이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쵸? 그죠? 왜? A하고 A 다시는 A라는 학생에게 추가로 주는 공들이기 때문에 이미 A라는 학생은 공을 4개나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A는 빵빵이어도 상관이 없어. 그럼 문제가 되는 경우가 언제냐면 자, 요렇게 얘네 둘이 합쳐가지고 0일 때 있죠. 얘네 둘이 합쳐가지고 0일 때. 그러면은 B가 공을 하나도 못 받았다는 얘기니까 요 경우가 문제가 될 거고 또 C 다시 얘네 둘이 합쳐가지고 이게 또 0일 때. 그쵸? 이 두 가지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를 제외시켜 주는 건데요. 자,
B'가 0일 때라고 생각을 하면 결국 이거 아닌가? B가 0이면 A하고 C를 더해가지고 2가 되는 거잖아. 그럼 EH2 아닌가요? 그죠? B가 0이면 마찬가지로 B-가 0이면 A-랑 C-랑 이렇게 둘이 더해가지고 2가 되는 거니까 이것도 EH이죠. 그럼 이렇게 곱하면은 얘가 뭘 의미하는 상황이 되냐면 B도 0이고 and B-도 0인,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B라는 학생이 공을 하나도 못 받은, 그지, 그런 상황을 나타내는 게 요거다. 그쵸? 중복조합을 최대한 이용해서 계산해 볼게. 자, 그 다음에 C도 마찬가지죠. C가 못 받은 경우도 빼줘야 되는 거니까 C도 똑같이 계산할 수 있겠지. EH 곱하기 EH2 해가지고 얘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C도 0이고 and C-도 0이다. 그래서 C라는 친구가 공을 하나도 못 받은 이 경우들을 빼줘야 되는데, 근데 이 문제의 포인트는 그럼 얘하고 얘를 빼고 나서 끝에다가 1을 더해야 된다는 거.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그죠? 요걸 빼먹기 쉽거든. 준이야, 이 끝에 1을 왜 더할까요? B랑 C가 둘 다 0일 때요. 그렇지. 그 앞에서 생각한 요 경우와 요 경우의 교집합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B도 0이고 B-도 0이고 C도 0이고 C-도 0이야. 다 빵빵빵빵이 되고 A가 다 가져간 경우 있죠. 그죠? A가 다 가져간 경우. 그 한 가지 경우는 여기에서도 체크가 됐고 여기에서도 체크가 됐기 때문에 교집합의 개념으로 요 한 가지를 다시 한번 더해 주셔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얘를 계산해 보면 얘가 뭐냐면 얘가 36에서 빼기 이게 339인가요? 9 빼기 9 더하기 1이에요. 그죠? 9 빼기 9 더하기 1 해가지고 얘가 19가지. 그치? 얘가 19가지. 그래서 이제 이 경우가 이제 뭐 한 거냐면 흰 공을 한 명이 둘 다 가져갔을 경우 그거 하나 구한 거야. 근데 사실 이게 제일 복잡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거 했으면 이제 나머지 경우는 간단해. 자, 일단 그래서 요 케이스에 지금 19가지를 우리가 구했습니다. 요 경우에 19가지가 되는구나. 요 찾았고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경우는 A, B, C에서 이번에는 흰 공이 두 명에게 나누어서 가는 경우겠죠? 흰 공이 여기 하나, 요 19가지에다가 저 곱해놔야 되겠다. 그죠? 아까 맨 처음에 흰 공을 누구한테 주느냐 있었잖아. 그죠? 누구한테 흰 공 두 개를 줄 거냐. 그래서 그거 세 가지는 곱해놔야 되겠네. 그럼 57가지. 그치? 이렇게 해놓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흰 공을 둘한테 나눠주는 거니까 1, 1, 빵인 경우겠죠. 1, 1빵. 역시 이 경우도 흰 공을 나눠주는 방법이 일단 세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죠? 아까도 흰 공을 나눠주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었던 거고. 자, 그럼 이 경우에는 이제 자동으로 배치되는 게 많아졌어. 왜? 흰 공 하나 받으면 자동으로 빨간 공과 검은 공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흰 공을 받은 친구는 빨간 공을 한 개, 얘도 한 개 무조건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검은 공도 한 개를 무조건 받아야 돼. 그럼 이 상황에는 남은 공이 뭐밖에 없냐면요. 남은 공이 빨간 공 하나하고 검은 공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빨간 공 하나와 검은 공 하나만 나눠주면 되는 거야. 그럼 아까에 비하면 아주 간단해졌죠. 자, 빨간 공을 나눠줄 거야. 그러면 A, B, C 세 명한테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럼 세 가지. 빨간 공 하나를 나눠주는 거니까. 자, 검은 공을 나눠줄 거예요. 그럼 검은 공 또 A, B, C 세 명한테 나눠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세 가지. 그지?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외시켜줘야 되는 게 C가 공을 하나도 못 받은 경우 있죠. 아까 전에 여기서는 B가 하나도 못 받거나 C가 하나도 못 받거나 이 두 가지를 다 빼줘야 됐지만 이번에는 A랑 B는 전부 다 공을 기본적으로 세 개씩 갖고 있기 때문에 C가 공을 하나도 못 받은 경우만 빼주면 돼요. 다시 말하면 A, B 얘네 둘이 다 가져간 경우. 그치? 그러면은 제외시켜 줄 때는 어떻게 제외시키냐면 빨간 공을 C한테 안 주고 A랑 B 둘 중에서 골라서 가져간 거니까 빨간 공 나눠주는 거 두 가지,
검은 공 나눠주는 것도 두 가지 해가지고 네 가지 경우를 제외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어떤 의미를 갖냐면 C가 공을 못 받은 경우죠. 못 받은 경우. 다시 말하면 A와 B가 둘이서 다 가져가 버린 경우. 그래서 9에서 4를 빼가지고 얘가 5가 될 거고, 그러면은 이 두 번째 케이스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처음에 흰 공 나눠주는 거 3가지에다가 나머지 공들 배치하는 거 5가지에서 15가지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 문제의 최종적인 답은 요거랑 요거를 더하는 거죠. 네. 그래서 72가지. 그치? 상황이 좀 복잡해요. 이 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차근차근 한 땀 한 땀 풀어 나가야 돼. 자, 그 다음에 100번 문제 갈게요. 100번. 자, 100번. 얘는 그래도 좀 할만하지 않나? 보자. 이번에도 조건을 잘 읽어봐야 돼. 뭐 이런 문제는 사실 문제를 내용을 잘 숙지하는 게 제일 기본이거든. 그게 반이야. 연필 7자루와 볼펜 4자루를 나누어 주는데 여학생 3명과 남학생 2명에게 남김없이 나눠 주는데요. 자, 여학생이 각각 받는 연필의 개수가 서로 같아요. 그러니까 여학생은 연필을 똑같은 개수씩 받는데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연필 7자루잖아. 그럼 여학생들 3명이 연필을 똑같이 받으려면 한 개 한 개 한 개 받거나 아니면 두 개 두 개 두 개 받거나. 그치? 크게 두 가지 케이스일 거야. 여학생들이 연필을 받는 것은. 그 다음에 남학생들은 볼펜의 개수를 똑같이 받아야 돼요. 그럼 볼펜 4자루밖에 없으니까 남학생 2명이 볼펜을 하나하나 받거나 혹은 두 개 두 개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학생은 무조건 연필을 1자루 이상 받고 볼펜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 거꾸로 남학생은 볼펜을 무조건 1자루 이상 받고 연필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 그지? 그러면 지금 상황을 생각해 보면, 자, 이렇게 봅시다. 지금 A, B, C 얘네들은 여학생이라고 할게요. 여학생. 그다음에 D, E 얘네들은 남학생이라고 할게요.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경우가 어떻게 되냐면, 자, 연필과 볼펜 했을 때 일단 최대한 많이 줘봐. 여학생과 남학생에게. 자, 연필을 여학생들이 똑같은 개수씩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 그럼 최대한 많이 줘. 2자루, 2자루, 2자루. 남학생들 볼펜 같은 개수씩 가져가야 되잖아. 최대한 많이 줘. 볼펜 2자루, 2자루. 자, 이렇게 줘보다가 봐요. 그러면 이때는 남은 게 뭐냐면, 남은 게 연필 1자루밖에 없어요. 연필 1자루만 남았어요. 그쵸? 그러면 이 연필 1자루만 나눠주면은 이 케이스는 끝나는 건데, 연필을 여학생들한테 못 줘요. 그죠? 여학생들은 연필을 똑같은 개수씩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얘네 셋 중에 한 명한테 연필 줘버리면 이 조건이 깨지는 거잖아. 그래서 이 연필은 남학생한테만 줄 수 있어. 몇 가지예요? 두 가지지, 두 가지. 그치? 근데 연필 하나를 나눠주는 방법의 수는 두 가지가 되겠다. 그럼 첫 번째 케이스는 그냥 끝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는 이번에는 연필과 볼펜이 있죠. 이번엔 연필은 똑같이 둘 주고요. 볼펜을 하나 줘볼게. 그치? 그러면 이때는 남은 게 뭐냐면 아까처럼 연필 일단 하나 남았고요. 연필 하나 남았고 이번에는 볼펜이 2개가 남았어. 그쵸? 근데 연필을 나눠주는 방법은 아까처럼 또 남자애들한테만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고요. 이 볼펜 2자루는 볼펜은 남학생들이 받으면 안 되잖아. 그치? 볼펜은 남학생들이 받으면 안 되니까 여학생들한테 볼펜 2자루를 주는 거잖아. ABC에게. 그치? 그래서 ABC라는 여학생들에게 2자루의 볼펜을 나눠주는 거니까 3H2가 되겠죠? 그럼 이거 6가지. 그러면 이 케이스는 우리가 12가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쵸?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케이스를 나눠가지고 계산해 보는데 일단 몇 가지 케이스가 있는지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자, 세 번째 케이스는
연필과 볼펜 중에 연필을 하나 주고 볼펜을 둘 받은 경우, 그리고 마지막 케이스는 연필을 연필을 하나, 볼펜을 혹시 하나 요렇게 총 4가지 케이스밖에 없어. 그치? 그 중에 2가지는 했고 나머지 2가지 계산해 볼게요. 자, 잠깐만. 하나, 둘. 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 경우에는 연필이 3자루 남았죠, 그죠? 남은 거 생각해봐. 4자루 남았죠? 연필 4자루, 볼펜이 없어. 볼펜은 없죠. 볼펜은 다 나눠줬으니까 볼펜은 없어. 그럼 연필 4자루를 남자 둘한테 나눠주는 거니까 2H4가 되겠네. 2H4. 그러면은 몇이에요? 5가지. 그치? 5가지. 자, 마지막 요 경우는 이제 좀 많이 남았네. 연필이 4개 남았고요. 볼펜도 2개 남았죠. 그쵸? 또 연필 4개 나눠주는 게 5가지였고, 볼펜 2개 나눠주는 게 아까 6가지였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30가지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 나온 것들을 전부, 자, 요거, 요거, 요거를 다 더해주면 되겠다. 그치? 다 더해보면은 49가지가 되겠죠. 이렇게, 그쵸? 그 지금 여기 나온 문제들 3개가 다 느낌 비슷하죠? 그치? 상황에 맞게 케이스를 나눠가지고 한 땀 한 땀 계산해보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대부분 뭐 29번이나 30번이나 뭐 28번이나 이런 데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결국 맞춰줘야지 우리가 확통해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겠다.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그 밑에 거는 저번에 했지, 그지? 101번은 저번에 했고, 넘어가서 64쪽으로 가볼게요. 자, 64쪽에서는 우선 103번을 먼저 가보겠습니다. 103번. 자, 103번은 ABCD에게 같은 종류네요. 같은 종류의 사인펜 14개를 다음 규칙에 따라서 주는데 각 학생은 1개 이상의 사인펜을 받는다. 그러면 느낌이 딱 이거네, 그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14개인 거죠? 그죠? 같은 종류의 사인펜을 나눠주고, 그런데 1개 이상의 사인펜을 받는다 그랬으니까 요거 1 이상, 요거 1 이상, 요거 1 이상, 요거 1 이상이야. 그죠? 그러면 일단 요것을 만족하는 경우를 찾기 위해서 우리 맨날 하는 것처럼 요렇게 하겠습니다. 요렇게 1씩 빼준 거지. 그러면 10개가 될 거예요. 그럼 요 상황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어 일단 가족권을 만족하도록 지금 식을 세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당연히 A-부터 D-까지는 A-부터 D-까지는 전부 0 이상이다라는 조건이 만들어진 거고, 자, 근데 나 조건에서 각 학생이 받는 사인펜의 개수는 9 이하이다. 그러면 이 9라는 거는 요 A, B, C, D 상태에서의 9였던 거니까요. 얘네들은 그러면 1씩 빼준 거니까 얘네들은 8 이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8 이하이다. 그래서 얘네들이 9가 되거나 10이 되는 경우, 그 경우를 제외시켜 줘야 되겠지.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일단 자, 요것을 만족시키는 경우부터 찾아 놓을게요. 얘를 만족시키는 경우는 그냥 4H10인 거니까 이거는 13C3이죠. 13C3이면은 13, 12, 11에 3, 2, 1이니까 이렇게 지워지고 이렇게 되니까 26, 26, 286인가? 그치? 286. 자, 요 중에서 이제 제외를 시켜줄 건데 나 조건을 한번 따져보자. 나 조건. 나 조건에서는 자, A-, B-, C-, D-를 더한 게 10이 되는 애들 중에서 얘네 중에서 8 어,
8 이하. 전부 다 8 이하여야 한다라는 조건이 있는 거니까 우리는 그럼 어떤 애들을 제외시켜 줘야 되냐면 9 또는 10이 들어간 경우를 제외시켜 줄 거예요. 9 또는 10이 들어간 경우. 이거 되게 간단하거든. 그치? 그냥 어떻게 하면 돼? A-, B-, C-, D- 중에 9가 하나 들어가 있어? 그러면 9 하나, 1 하나, 빵, 빵이거나 그 다음에 10이 하나 들어가 있어? 그러면 10하고 빵, 빵, 빵이거나 뭐 크게 두 종류잖아요. 그죠? 크게 두 종류인데 그 중에서 91 빵빵 같은 경우에는 이걸 배치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어. 4개를 배치하는데 그 중에 2개가 같은 거니까 12가지. 그죠? 요거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배치하는 방법 4가지. 그 얘들이 더해주면 16가지만큼이 제외돼야 합니다. 16가지만큼이 제외돼야 돼요. 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16가지가 생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다 조건을 볼게요. 다 조건. 다 조건은 뭐라 그랬냐면 적어도 한 학생은 짝수개의 사인펜을 받는다 라고 했어요. 자, 생각 잘 해보자. 적어도 적어도 하나는 짝수. 근데 이 짝수는 A, B, C, D 상태에서 짝수인 거잖아요. 이 상태에서, 그치? 이 상태에서 짝수. 근데 우리는 지금 A-, B-, C-, D-로 바꿔놨잖아요. 그러므로 요거는 지금 A, B, C, D 상태에서 그렇다는 얘기니까 이 표현을 일단 적어도 하나는 홀수로 바꿔야 되겠죠. 왜? 우리는 A-, B-, C-, D-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자, 그럼 적어도 하나는 홀수. 자, 적어도란 말이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요것의 반대 케이스를 생각해 줘야 되겠다. 정선아, 적어도 하나는 홀수다의 반대가 뭐예요? 모두 짝수. 그렇지. 모두 짝수. 모두 짝수가 되는 경우를 빼주려고 하는데 지금 어떤 상태에서 모두 짝수냐면 이 A-, B-, C-, D-가 10이다. 이거를 만족시키는 애들 중에 모두 짝수인 경우잖아. 그쵸? 그래서 자, 요렇게 갈까? 어, 요 식에서 자, 모두 짝수로 가려면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죠. A 다시 다시 B 다시 다시 C 다시 다시 D 다시 다시가 5다.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죠? 얘네가 전부 지금 짝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A 다시를 2 곱하기 A 다시 다시. 그죠? B 다시도 2 곱하기 B 다시 다시. 이렇게 보면은 2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되겠 거고 얘를 만족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얘가 4H5 해 가지고 뭐죠? 8C3 56까지가 되겠네. 그죠? 이 56까지가 여기서 말하는 적어도 하나는 홀수다의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역시 우리가 제외시켜 줘야 되는 애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맞지? 자, 근데 이 문제에서도 역시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줘야 될 게 뭐냐면 자, 지금 구조를 봐봐요. 지금 우리는 처음에 찾은 이 286가지에서 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16가지를 제외해 줄 거고요. 다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56가지를 제외해 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찾은 16가지랑 여기서 찾은 56가지 중에 교집합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을까? 자, 여기서 말하는 교집합이라는 것은 자, A-, B-, C-, D-를 기준으로 봤을 때 9나 10이 들어가 있거나 혹은 모두 짝수거나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짝수의 개념에는 0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쵸? 맞죠? 0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기서 말하는 짝수의 개념과 여기서 말하는 홀수의 개념이 맞아 떨어지거든. 그러면 지금 이 10빵빵빵이잖아요. 이 10빵빵빵도 여기서 생각한 이 56가지 경우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왜 여기서 4H5를 했을 때 5 빵빵빵이 있잖아. 5 빵빵빵. 그 5 빵빵빵이 얘네들로 얘기하자면 10 빵빵빵이랑 같은 거잖아. 그죠? 그래서 요 경우와 요 경우의 교집합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 10 빵빵빵 요거를 배열하는 경우. 그치? 그래서 10 빵빵빵이냐? 빵 10 빵빵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가지 케이스가 중복이 될 거다. 그치?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286에서 나를 만족 못 시키는 16가지 빼주고 다를 만족 못 시키는 56까지 빼주고 그리고 중복해서 두 번 빼준 거 네 가지는 다시 더해주는 방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은 얘가 얼마 나오냐면 218가지가 나올 거예요. 그쵸? 요게 답이다. 계속 느낌 비슷하지, 그치? 네, 계속 이런 문제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104번으로 가볼게요. 104번. 자, 104번. 네, 104번. 자, 4명의 학생 ABCD에게 검은 공 4개, 흰 공 5개, 빨간 공 5개를 다음 규칙에 따라 나눠주는데 각 학생이 받는 공의 색의 종류는 2고 A는 흰 공과 검은 공을 받으며 흰 공보다 검은 공을 더 많이 받는다. 자, 일단 전부 다 색의 종류를 두 가지씩 받아야 된대요. 그죠? 두 가지 색씩 받아야 되고 A는 흰 공과 검은 공을 받으며 A에 대해서는 받는 색깔을 정해줬고요. 흰 공보다 검은 공을 더 많이 받아요. 흰 공보다 흰 공, 화이트보다 블랙을 더 많이 받아요. 그리고 A가 받는 공의 개수는 홀수 개이며 A가 받는 공의 개수 이상의 공을 받는 학생은 없다. A가 주인공이네. A, B, C, D가 있는데 자, 먼저 A가 몇 개의 공을 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봅시다. 총 공이 총 합쳐서 14개가 있거든요. 지금 검은 공, 블랙이 4개, 그 다음에 흰 공, 화이트가 5개, 그 다음에 빨간 공, 레드가 5개가 있어. 그럼 총 공이 14개잖아요. 14개 중에 A가 홀수개의 공을 받는다 그랬어. 그럼 만약에 A가 3개의 공을 가져갔다 이렇게 생각해봐요. 3개? A가 3개의 공을 가져갔다? 그러면 기주야 A가 3개의 공을 가져갔다라고 하면 B, C, D가 이 조건을 만족하게 공을 가져갈 수 있나? 그쵸? 나머지 애들이 3개, 3개, 3개를 가져가더라도 공이 남으니까 A보다 더 많이 가져가는 일이 무조건 발생하죠. 그쵸? 그래서 3개를 가져갈 수는 없을 것 같아. 뭐 1개는 당연히 안 되고. 그럼 5개를 가져가는 것은 괜찮을 것 같죠? 5개 가져가면 얘네가 뭐 4개, 2개, 뭐 3개 뭐 이렇게 나눠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럼 7개를 가져가는 것도 가능한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7개. 자, 7개를 가져가는 거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근데 7개를 가져가게 되면 검은 공을 더 많이 받는다라는 조건에 의해서 자, 검은 공을 무조건 블랙을 4개를 얘가 가져가요. 블랙을 4개를 가져가고 그러면 흰 공을 3개를 가져가야 7개를 채울 수 있잖아. 그치? 블랙 4개랑 화이트 3개를 얘가 가져가게 돼.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남은 공이 이 경우에 남은 공이 뭐가 되냐면 블랙은 하나도 안 남았고요. 화이트가 2개 남았고 그 다음에 레드가 5개 남았는데 이렇게 되면 화이트 2개를 얘네 셋한테 줄 수가 없거든. 지금 얘네 셋들도 전부 색깔을 2가지씩은 가져가야 되는데 화이트 하나 레드 하나씩은 확보가 돼야 되잖아. 근데 화이트가 2개밖에 안 남기 때문에 이 3명이 2가지 컬러를 가져간다 라는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게 돼요. 그쵸? 네, 그래서 7개씩 가져가는 경우는 결국은 불가능하겠다. 7개씩 가져가는 경우는 불가능하겠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5개씩 가져가는 케이스만 생각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5개씩 가져가는 케이스. 그래서 A가 5개의 공을 가져가는 것은 확실한데 그러면 어떻게 5개를 가져갈 거냐?
이걸 이제 경우를 나눠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케이스 쉬운 거부터 해볼게. 5개를 가져가는데 화이트를 하나만 가져가고 블랙을 4개 가져갔다. 블랙을 4개, 화이트를 1개, 화이트를 1개 이렇게 가져갔을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때 이제 남은 공이 뭐냐면 남은 공이 블랙 없고 화이트 4개, 그 다음에 레드가 5개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 남은 공들을 얘네한테 줘야 되잖아. 그러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 컬러는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얘네 전부 화이트 레드, 화이트 레드, 화이트 레드는 하나씩 다 가져가야 돼요. 그러면 남은 공이 어떻게 되냐면 화이트 하나 남고요, 레드 2개 남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화이트 하나랑 레드 2개를 얘네한테 쫙 뿌려줄 거예요. 그죠? 이거는 이제 마음대로 줘도 되니까. 그래서 화이트 하나랑 레드 2개를 뿌려준다라고 생각하면 화이트를 뿌려주는 것은 화이트를 누구한테 뿌려줄 거냐? 화이트를 하나, 둘, 셋, 넷. A가 5개 가져가는 걸로 고정이 돼 있으니까 화이트를 얘네 셋 중에 한 명한테 뿌려주겠죠. 그쵸? 그래서 화이트를 나눠주는 것이 3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레드를 나눠주는 거. 레드를 나눠주는데 이 레드 2개를 3명한테 나눠주는 거니까 3H2로 나눠주거든? 근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계속 A가 받는 공의 개수 이상의 공을 받는 학생이 없다를 만족해줘야 되잖아. 근데 만약에 이 화이트 하나랑 레드 2개, 이 3개의 공이 이 3명 중에 한 명에게 다 몰빵이 돼버리면 어때? 그럼 A랑 개수가 똑같아지잖아요. 자, 이렇게 가정해봐. 처음에 화이트를 3명 중에 한 명한테 준다 그랬으니까 화이트를 얘한테 줬다. 얘한테 화이트를 줬어. 그러면 나머지 이제 이 레드 2개를 3명에게 중복조합으로 분배하는데 다른 경우는 다 문제가 없는데 이 레드 2개가 여기로 다 이렇게 붙어버리는 요렇게 돼가지고 얘가 5개가 되는 이 상황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에서 한 가지를 요렇게 제외시켜 줘야지만 그래야지만 A가 가지고 있는 개수를 넘어가 이상이 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요렇게 계산할 수 있고 그러면 3 곱하기 얘는 4C 5 15가 되겠네요. 그지? 요게 그래도 조금 쉬운 케이스야. 다시 한번 화이트 레드 하나씩은 무조건 가져갈 수밖에 없고 그럼 남아있는 화이트 하나랑 레드 2개를 분배시켜 주는데 화이트를 뿌려주는 방법이 3가지, 그 다음에 레드를 뿌려주는 방법은 6가지인데 그치? 화이트를 받은 친구에게 레드 2개가 몰빵이 되는 이런 경우만 피하면 되겠죠. 그쵸? 네, 그래서 그 한 가지를 빼준 겁니다. 15가지가 되겠고 자, 두 번째 경우 이번에는 블랙이 3개 그리고 화이트가 2개 이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때는 이제 좀 복잡해지는 게 남은 공에 블랙이 하나가 남아있어요. 블랙이 하나 남아있고 화이트가 3개 남아있고 그 다음에 레드가 5개 남아있는 그치? 요런 상황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먼저 이 블랙을 한 명에게 줘야 되겠지? B, C, D 중에 한 명에게 블랙을 그럼 3가지 그럼 블랙을 만약에 B가 받았다고 한번 해보자. 그럼 요거는 이제 지워졌죠. 요건 지워졌어.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얘가 블랙을 받았다면 화이트 하나, 레드 하나 이거는 이제 C와 D가 무조건적으로 가져가야 돼요. 화이트 하나, 레드 하나, 화이트 하나, 레드 하나. 그치? 무조건 컬러를 2가지씩은 확보를 해줘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게 뭐가 되냐면 화이트가 하나 남았고 레드가 3개가 남아있는 상태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케이스를 나눕니다. 뭘로 나누냐면 이 B라는 친구가 지금 블랙 하나밖에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B라는 친구가 화이트를 가져가는 경우가 있을 거고 이 B라는 친구가 레드를 가져가는 경우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먼저 B가 화이트를 가져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얘가 화이트를 가져갔어. 자, 그럼 화이트가 하나 있던 게 없어졌죠.
그럼 나머지 이제 레드 3개를 배열을 하는데 이 레드 3개는 음, 레드 3개는 B한테는 못 줍니다. 그죠? 왜? B는 이미 블랙과 화이트라는 두 가지 컬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레드라는 컬러가 추가되면 안 돼. 그치? 그래서 이 레드 3개는 C하고 D 이 두 친구한테만 나눠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레드 3개를 두 명에게 나눠주는 거니까 어, EH3이 될 건데요. 여기에도 이 레드 3개가 여기로 만약에 두 명 중에 한 명한테 레드 3개가 이렇게 몰빵돼 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게 또 5개가 돼 버리잖아. 그치? 그럼 얘랑 같아지잖아. 그래서 몰빵 시키지 말고 요렇게 둘이 좀 나눠 갖는 방향으로 분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C한테 몰빵되는 한 가지와 D한테 몰빵되는 한 가지 그 두 가지는 빼줘야 되겠다. 그죠? 여기까지가 뭐냐면 여기까지가 B가 화이트를 가져간 경우의 경우의 수입니다. 그 다음 플러스 자 이번에는 그러면 B가 레드를 가져갔어. 얘가 맛있게 먹어. 자 B가 레드를 가져갔어. 레드를 가져가면 이제 남아있는 게 이게 레드가 2개가 되고 화이트가 하나가 됐죠. 그러면 화이트를 화이트를 하나를 먼저 줘보자. 집중력이 흐트러졌어. 화이트를 하나를 줘보자. 화이트를 누구한테 줄 수 있니? 얘네 둘한테 줄 수 있잖아. 그치? 유나 들어오면 안 돼. 맛있게 먹어. 문 닫아주세요. 야, 씨. 잠깐만요. 유나, 유나? 너 가서 먹어. 맛있게 먹어. 여기 지금 형아도 공부하고 있어. 한번 인사만 하고 와. 안녕. 안녕. 인사 안 할 거야? 가서 놀아 그러면. 아이야, 잠깐만. 뭐야? 아니. 어? 아빠 안 나갈까봐. 아니야. 너 밖에서 기다려야지. 아빠가 나가서 놀지. 놀아주지. 가자. 고고. 엄마 어딨어? 응? 엄마 어디 갔어? 엄마한테 가보자. 잠깐, 잠깐만요. 야, 이거. 잠깐만. 10초 안에 처리하고 올게. 야, 이 땡깡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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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갔다 오자. 나가자. 자, 졸업할 때 들어오면 안 돼, 누나. 들어오면 안 돼. 어. 오케이. 네. 미안해. 아. 자, 맞아 할게요. 어디까지 했지? 어, 레드를 하나 가져갔어. 그러면 지금 화이트를, 그치? 얘나 얘 둘 중에 하나한테 줘야 되잖아. 그쵸? 화이트를 둘 중에 하나한테 줘야 되니까 두 가지. 그럼 화이트를 만약에 얘한테 줬다. 화이트를 얘한테 줬어. 그럼 이제 남아있는 레드 2개를 3명한테 줄 수 있겠네. 그치? 얘도 레드가 있고, 얘도 레드가 있고, 얘도 레드가 있으니까 레드 2개를 3명한테 줄 수 있으니까 어, 자, 레드를 주는 경우가 3H인데요. 근데 이제 요때는 이 레드 2개가 가운데 있는 요 친구한테 레드 2개가 이렇게 몰빵되면 5개 되는 거잖아. 그치? 요 경우만 피하면 돼. 그치? 다른 애들한테는 레드 2개를 이렇게 다 줘도 4개니까 상관이 없거든. 근데 가운데 있는 친구한테 몰빵되는 그 경우만 빼줘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그러면 한 가지를 빼는 것이 요게 이제 그 레드를 다 나눠주는 방법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괄호를 요렇게 바꿔줄게. 요렇게. 그쵸? 그래서 요것들을 다 계산을 해주면은 요게 사실 4가지에서 2 빼니까 2가지. 얘는 5, 2, 10. 그러면은 요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곱해지는 거니까 얘는 36까지가 되겠네요. 그죠? 36까지. 됐다. 그죠? 이게 되게 복잡한 상황이었어. 그래서 여기서 찾은 15가지, 여기서 찾은 36까지 합쳐가지고 답은 51가지가 되겠다. 그치? 요런 문제입니다. 30번 문제였죠. 꽤 어려운 문제였어요.
생각해야 될 게 많지. 자, 그리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너 다 풀었어? 어디까지 다 풀었어? 66쪽까지 다 풀었어? 오, 오, 67쪽은 안 풀고? 그러면 우리 기주를 위해서 67쪽에 첫 번째 문제. 근데 67쪽에서 풀려고 했던 문제가 한 문제 있거든요. 그 문제를 먼저 풀어봅시다. 자, 67쪽에 114번을 한번 볼게요. 114번. 자, 67쪽에 114번을 먼저 보면은 x가 1, 2, 3, 4, 5, y가 1, 2, 3, 4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x에서 y로의 함수 f의 개수 그랬는데 조건이 이거예요. x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fx가 루트 x 이상이야. 그럼 f1은 1 이상이 될 거고 f2는 루트 2 이상이니까 결국은 2 이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f3은 루트 3 이상이니까 이것도 결국은 2 이상이라고 받아들이면 될 거고 f4는 2 이상 그리고 f5는 루트 5 이상이니까 3 이상이라고 받아들이면 되겠다. 그치? 자, 요런 조건을 만족을 시키도록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 1, 2, 3, 4, 5에서 1, 2, 3, 4로 가는 함수인데요. 자, 어떻게 생각을 해볼 거냐면 F5가 3 이상이다 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F5의 값을 하나 고정시켜 놓고 생각을 해볼게요. F5의 값을 고정시켜 놓고 자, 첫 번째 경우 F5가 4일 때 그치? F5가 3 아니면 4잖아. 그치? 그럼 F5가 4면은 요렇게는 이제 고정입니다. 얘는 고정이야.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만들 건데 조건이 이거예요.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3이다가 조건이에요.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3이다. 근데 이미 5가 4한테 쏘는 거는 우리가 정해놨으니까 자, 첫 번째는 그 나머지 4를 제외한 나머지 치역이 두 개가 골라져야 되잖아. 그치? 나머지 치역이 그래서 4를 제외한 나머지 치역이 1, 2일 때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를 제외한 나머지 치역이 1, 3일 때 그리고 세 번째 4를 제외한 나머지 치역이 2, 3일 때 이렇게로 구분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근데 치역에 1이 포함되어 있으면 요건 좀 쉬워요. 왜? 치역에 1이 포함되어 있으면 1한테 화살표를 쏠 수 있는 애가 유일하게 F1밖에 없거든. 그쵸? 나머지 애들은 1한테 화살표를 못 쏴. 그러니까 1, 2, 치역에 1이 포함되어 있으면 1은 무조건 1한테 쏴야 되는 것이 확실한 상태죠. 그쵸? 그러면 이제 나머지 2라는 친구가 치역이 돼줘야 되니까 이제 그럼 우리는 2라는 숫자랑 2라는 숫자랑 3은 화살표를 받으면 안 되니까 4라는 숫자 얘네 둘한테 이제 2, 3, 4가 화살표를 날려주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럼 2, 3, 4가 2 또는 4 한테 화살표를 날리는 거니까 자 2의 3제곱까지가 있겠죠. 그 2의 3제곱까지 중에 2한테 화살표를 몰빵을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래도 치역이 1, 2, 4가 되니까. 근데 이거를 화살표를 얘네가 4한테 몰빵하게 되면 이거는 곤란해요. 이렇게 몰빵해버리면 2는 화살표를 하나도 안 맞은 게 돼버리니까 얘는 치역에서 빠지게 되죠. 그럼 치역이 2개밖에 안 되니까 자, 이 8가지 경우 중에 얘네가 전부 4한테 몰빵한 그 한 가지 경우는 제외시켜줘야 돼. 그치?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치역이 1, 2, 4 요렇게가 됩니다. 그치?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1이 무조건 1한테 쏴야 된다는 건 똑같고 요놈과 요놈의 역할만 바꾸는 거예요. 얘한테 화살표를 안 쏘고 얘한테 화살표를 쏴줘야 되는 거니까 역시 또
3, 4 중에 골라서 화살표를 쏴주는 거니까 2의 세제곱인데 그 중에 역시 4한테 몰빵되는 경우만 제외시켜주자.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7가지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얘예요. 얘가 좀 어려운데 자 치역이 2, 3이 된대. 2, 3이 된다는 얘기는 1이 이제 화살표를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쵸? 1이 화살표를 안 맞아. 그럼 2하고 3이 화살표를 맞는 거야. 그러면 이제 1, 2, 3, 4라는 요 네 친구가 전부 2, 3, 4한테 화살표를 쏠 수 있죠. 그쵸? 다 쏠 수 있죠. 2, 3, 4한테 다 쏠 수 있는 애들이야. 그래서 일단은 3의 4제곱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쵸? 얘도 3가지 선택권, 얘도 3가지 선택권, 얘도 3가지 이렇게 있으니까 3의 4제곱에서 시작을 하는데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제외시켜줘야 되는 경우가 있을 거야. 우리는 지금 2, 3, 4 이렇게 3개가 공통적으로 치역이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경우가 있죠. 화살표를 2하고 4하고 얘네 둘만 맞는 경우. 그지? 4는 무조건 지금 화살표를 맞을 수밖에 없으니까 2하고 4하고 둘만 화살표를 맞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 경우는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경우에서 제외되는 거죠. 우리는 무조건 치역이 3개가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치역이 2개가 다 지금 화살표들을 몰아서 받은 거니까 그럼 2하고 4가 화살표를 다 맞는 경우가 몇 가지일 거냐 생각해보면 1, 2, 3, 4가 얘네 둘한테만 화살표를 날린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2의 4제곱이에요. 물론 요 안에는 2한테만 몰빵하는 경우랑 4한테만 몰빵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2한테 몰빵하는 경우는 아까도 봤지만 이미 4는 한번 선택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치역이 2, 4가 되는 거고 자 4한테 몰빵한 경우 있죠? 4한테 몰빵한 경우 이 경우는 이제 치역이 4 혼자가 되는 거잖아. 그치? 이 4 혼자가 되는 경우는 뒤에 3, 4가 치역이 되는 경우에서 공통되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에 더해줄 겁니다. 자, 다시 이게 일단 그래서 2, 4가 치역이 되는 상황이라고 받아들여 주세요. 그럼 그 다음에 자 요거는 뭐겠어 그러면 요거는 이제 3, 4가 이 상태에서 3하고 4가 화살표를 다 몰아서 받은 경우 2의 4제곱. 그럼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여기 16가지랑 여기 16가지 중에서 두 군데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이거 전부 다 4한테 쏜 경우 있잖아. 이 전부 다 4한테 쏜 경우는 여기에도 포함되어 있고 여기도 포함되어 있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그 한 가지 경우만큼을 우리가 더해 주셔야 된다. 그쵸? 여기까지 딱 더해주면은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이제 81에서 16 빼주고 16 빼주고 1 더하는 거니까 이게 50까지가 됩니다. 그치?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 치역이 2, 3, 2일 때 그죠? 치역이 2, 3, 4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2, 3, 4라는 치역을 갖는 요 케이스만 잘 계산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요거랑 해가지고 총 64가지를 얻었는데 이 64가지가 뭐냐면 F5가 4일 때였어요. 그러면 선생님 그럼 이거 똑같은 걸 이제 또 막 해야 됩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케이스는 F5가 3일 때인데요. F5가 3일 때로 바꿔도 이 문제의 상황과 바뀌는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좀 전에 4가 했던 역할을 3이 해주는 거기 때문에 3하고 4는 지금 이 조건에서도 보면 완전히 동등한 애거든요. 그죠? 3, 4는 F5만 쏠 수 있는 두 숫자잖아. 그래서 3과 4의 역할만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모든 계산 과정은 얘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똑같이 64가지가 나오고 그래서 답은 64, 64 합쳐가지고 128가지 이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그치? 이게 이제 풀이 방법이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거나 한번 좀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포인트가 한번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 풀이에서는 요 부분, 그지? 요 부분을 잘 이해하면은 되겠다. 그래 그럼 기준은 66쪽까지 다 됐으면 나가시고 우리는 또 나머지 문제들 몇 개만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64쪽으로 갈게요. 64쪽. 64쪽.
야, 근데 여기 지금 남아있는 5명 완전 의리파네, 의리파. 고맙다, 얘들아. 자, 105번 볼게요. 105번. 자, 105번은 4명의 학생 ABCD에게 검은 모자 6개와 흰 모자 6개를 다음 규칙에 따라서 남김없이 나눠줬다. 그렇게 나눠주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각 학생은 한 개 이상의 모자를 받아야 되고요. 학생 A가 받는 검은 모자의 개수는 4개 이상이다. 그 다음에 흰색 모자보다 검은 모자를 더 많이 받는 학생은 A를 포함하여 2명뿐이다. 그죠? 계속 풀어봤던 문제들이랑 비슷한 느낌이다. A, B, C, D가 있는데 지금 검은 모자 6개와 흰색 모자 6개인데 일단 또 기준은 검은 모자로 좀 잡아줘야 되겠죠? 검은 모자를 A가 4개 이상 받는다라고 했으니까 먼저 그럼 A가 검은 모자 4개를 받은 상황. 자, 그리고 검은 모자 이제 2개가 남았잖아요. 그 검은 모자 2개를 이 3명 중에 1명이 다 받았다. 3명 중에 1명이 검은 모자 2개를 다 받았다. 요 경우 먼저 생각해 볼게. 그러면 B가 검은 모자 2개를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 검은 모자 2개를 나눠주는 거는 B한테 줄 수도 있고 C, D 3명 중에 1명에게 주는 거니까 일단 3가지 케이스가 나눠진 거죠, 지금. 그죠? 검은 모자 2개를 누구한테 줬느냐? 그럼 이때 이제 흰 모자를 배열할 때 자, 기본적으로 모두 하나 이상의 모자를 받아야 되고요. 흰 모자보다 검은 모자를 더 많이 받는 학생은 A를 포함하여 2명뿐이다 라고 했으니까 자, 일단 무조건 C는 하나는 무조건 고정적으로 받아야 돼요. D도 하나는 무조건 고정적으로 받아야 돼요. 그죠? 요거는 고정이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줄 수가 있는데 자, 이 B라는 친구가 흰 모자를 하나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0개 받을 수도 있어요. 그쵸? B라는 친구가 이 검은 모자의 개수보다는 흰 모자의 개수가 적어야 돼요. 왜? 다 조건 때문에. 그죠? 흰색 모자보다 검은 모자를 더 많이 받는 학생은 A를 포함하여 2명이다 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 2명이 될 수 있는 애는 A하고 B 둘이잖아. 그러니까 B는 무조건 검은 모자를 흰 모자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되니까 흰 모자가 하나던가 0개던가. 그치? 그럼 일단 하나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요것도 고정이야. 요거 고정. 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 몇 개를 더 줄 수 있고요. 여기다가도 아니지, 요건 고정이니까 이거 주면 안 되고 요거 하나 고정된 거에다가 몇 개를 더 줄 수 있고요. 여기다가 몇 개를 더 줄 수 있어요. 흰 모자를.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하나는 무조건 받아야 되고 추가로 더 받아도 되지, C랑 D는. 근데 B는 하나를 딱 받았으면 더 받으면 안 돼. 그쵸? 그치? 그 다음에 A는 뭐 흰 모자 몇 개 더 있어도 상관없고 4개를 넘어가지만 않으면. 자, 그럼 지금 고정적으로 준 게 3개니까요. 흰 모자 6개 중에 3개는 이미 고정시켰고 나머지 3개의 흰 모자를 3자리에 배열하는 거잖아. 그죠? 그럼 3H3이지. 맞죠? 3H3. 자, 근데 이거는 뭐였냐면 이거는 B라는 친구가 흰 모자를 하나를 받는다라고 고정을 시켰을 때 이제 3H3인 거고요.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지금 요게 지금 같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검은 모자 4개, 2개 줬을 때 흰 모자가 B가 하나 받았느냐, B가 0개 받았느냐, 요거를 지금 가지고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럼 B가 흰 모자를 하나도 안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자, C가 어쨌든 하나 고정적으로 받아야 되고 D가 어쨌든 하나 고정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는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몇 개 더 받을 수 있고 여기에도 몇 개 더 받을 수 있고 A도 몇 개 더 받을 수 있어. 그러면 이번에는 자, 3개 아니지 6개 흰 모자 중에 이번에는 고정된 게 요거 하나니까 4개의 흰 모자가 남았잖아요. 그 4개의 흰 모자를 A, C, D에게 요 자리와 요 자리와 요 자리에 주는 거니까 3H4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이 3H4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좀 전에 위에 줄에서는 흰 모자 3개를 나눠주는 거니까 요 자리에 흰 모자가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3개였거든요. 그죠? 3개는 괜찮아. 검은 모자보다 적으니까.
근데 지금은 4개의 흰 모자를 나눠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기에 흰 모자 4개가 들어가게 되면 검은 모자, 흰 모자 개수가 같아진단 말이에요. 그럼 또 다조건에 어긋나지? 그래서 요 자리에는 최대 3개까지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 3H4 중에서 A한테 몰빵되어 있는 그 한 가지 경우는 또 빼줘야 되겠다. 그래서 요것을 합쳐주고 요렇게 해주면은 첫 번째 케이스의 전체 개수를 찾을 수 있겠네요. 계산해 놓을까요, 요거는? 3 곱하기 얘가 5C3이니까 10가지죠. 10가지 더하기 얘는 6C3, 15, 14. 여기다가 3 곱한 거니까 72가지가 되겠네, 그지? 72가지. 요게 지금 A가 4개, 그리고 다른 한 명에게 검은 모자 2개를 같이 준 경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검은 모자를 A가 4개를 받았어. 그리고 검은 모자 2개를 이제 2명에게 나누어서 준 경우입니다. 자, 나누어서 주면은 일단 나누어서 주는 것 자체가 빵빵. 자, 나누어서 주는 것 자체가 3가지가 있을 거예요. 검은 모자를 나눠주는 게. 그지? 나머지 3명 중에서 모자를 안 받을 애를 하나 뽑으면 되니까 3가지. 자, 그럼 여기다 이제 흰 모자를 준다고 하면 이번에는 이걸 정해야 돼요. 일단 B랑 C 중에서 둘 중에 한 명은 흰 모자보다 검은 모자를 더 많이 받아야 되잖아. 그쵸? 둘 중에 한 명만. 그지? A가 이미 흰 모자보다 검은 모자를 더 많이 받는 걸로 정해졌고 이 2명 중에 한 명만 검은 모자를 더 많이 받아야 돼. 그래서 그 한 명을 결정하는 것이 일단 2가지입니다. 내가 만약에 얘로 정했어. 자, 너는 그러면 검은 모자를 흰 모자보다 더 많이 받기로 하자. 이렇게 정하면 얘는 그럼 흰 모자가 무조건 0개죠. 이건 건드릴 수 없죠. 그죠? 이건 건드릴 수 없어. 얘는 무조건 0개.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때야 되냐면 검은 모자하고 흰 모자하고 개수가 똑같거나 아니면 흰 모자가 더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얘한테는 기본적으로 흰 모자를 하나 주고 거기다가 더 주는 거는 괜찮은 거지. 그치? 그쵸? 자, 그 다음에 D 같은 경우는 모자가 하나도 없었으니까 일단 하나 줘야 되고 하나 고정적으로 줘야 되고 추가로 몇 개 더 줄 수 있고 그치? 이런 경우가 만들어질 거다. 그 다음에 여기다 흰 모자 줄 수 있고요. 그럼 이번에도 흰 모자가 4개 남았고 4개를 뿌려주는 건데 그 4개를 뿌려주는 과정에서 3H4로 뿌리는데 아까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흰 모자가 몰빵되면 안 되거든요. 그쵸? 여기에 흰 모자가 몰빵되면 안 돼. 그래서 또 하나는 빼줄 거예요. 그럼 됐네. 두 번째 케이스. 얘는 그러면은 6 곱하기 아까 이게 14였죠? 14 그러면 84가지. 그치?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 요 케이스만 하면 끝입니다. 자, 마지막 케이스는 뭐냐면 검은 모자를 A가 5개를 가져간 경우예요. 그쵸? A가 검은 모자 5개 가져가면 이제 나머지 하나의 검은 모자를 3명 중에 한 명한테 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 3명을 고르는 가지가 3가지 경우. 자, 그럼 이때는 선택권이 없어. 얘네 둘이 무조건 검은 모자를 흰 모자보다 많이 가져가야 되는 거니까요. 흰 모자를 나눠줄 때 얘는 무조건 0개입니다. 그쵸? 얘는 무조건 0개로 고정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얘네 둘은 모자가 하나도 없었으니까 최소한 하나 받고 얘도 최소한 하나 받고 그치? 그리고 추가로 더 받고 그리고 A가 흰 모자 받을 수 있고 그치? 그러면 3명에게 4개의 흰 모자를 배열하는 거니까 3H4인데 그럼 아까처럼 이번에도 1을 빼줘야 되나요? 아까 1 빼주는 경우는 여기 몰빵돼가지고 얘가 검은 모자보다 더 개수가 같아지거나 많아지는 경우 때문에 빼준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검은 모자가 5개니까 흰 모자 4개를 여기다 다 몰빵을 하더라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빼기 1을 할 필요가 없어. 그냥 곱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해되죠? 그죠? 그래서 요게 15가지에다가 3가지 곱해가지고 얘가 45가지가 되겠다. 끝났네. 그럼 검은 모자를 나눠주는 케이스 3가지를 다 한 거니까요. 답은
요거랑 요거를 합쳐가지고 몇 가지야? 201가지. 201가지가 되겠다. 그치? 뭐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이런 느낌이구나 느낌이 들죠, 그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만 지금 골라서 풀고 있는 거야. 자, 넘어갈게요. 65페이지로 이제 한 하나, 둘, 세 문제 정도? 많이 풀면 세 문제 정도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힘내봅시다. 65쪽 자, 65쪽에 106번은 괜찮고 107번 한번 볼게요. 107번 자, 107번 107번 문제는 검은 볼펜 한 자루와 파란 볼펜 네 자루, 빨간 볼펜 네 자루가 있는데 9자루의 볼펜 중에서 5자루를 선택해서 2명의 학생에게 남김없이 준대요. 그럼 일단 우리가 좀 선택을 해봅시다. 일단 우리가 5자루의 볼펜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5자루의 볼펜을 선택하는 케이스들을 생각해보면 자, 검은 볼펜이 있고 파란 볼펜이 있고 빨간 볼펜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일단 검은 볼펜은 한 자루밖에 없고 파란 거 4자루, 빨간 거 4자루가 있는 상황인데 그럼 검은 볼펜을 하나 고르고 파란 거 4개, 빨간 거 0개 이렇게 고른 거랑 검은 거 하나 고르고 파란 거 3개, 빨간 거 하나 아니면 하나, 2개, 2개 이렇게 고를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이 파랑과 빨강을 뒤집을 수 있잖아요. 그쵸? 뒤집는 경우들은 어차피 같은 케이스에 곱하기 2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표시를 해놓을게요. 자, 요 경우가 이제 파랑, 블루와 레드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파랑이 0개, 빨강이 4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쵸? 요 경우도 마찬가지야. 블루와 레드를 뒤집을 수 있어요. 근데 요 경우는 어때? 파랑 2개, 빨강 2개이기 때문에 요거는 블루와 레드를 뒤집어도 의미가 없죠. 네, 그래서 요 2가지 케이스만 블루와 레드를 뒤집을 수가 있어. 얘는 그럴 수 없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검은 게 0개가 됐을 때 생각해보면 검은 게 0개가 되면 파란 게 아무리 많아도 4개니까 0개, 4개, 1개. 역시 이 경우도 블루와 레드를 뒤집을 수 있어요. 그리고 0개, 3개, 2개. 요 경우도 블루와 레드를 뒤집을 수 있어요. 그쵸? 다 찾았어. 맞죠? 얘네들이 바뀌는 경우까지 생각을 하자면 이제 5자루의 볼펜을 선택하는 경우는 다 찾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를 2명의 학생에게 나눠줘 볼게요. 2명의 학생에게 2명의 학생 A와 B에게 나눠줘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는 일단 블루와 레드를 뒤집을 수 있다라는 조건이 붙어 있으니까 앞에 2부터 붙여요. 앞에 2부터 붙이고 자, 검은 볼펜을 A나 B 2명 중에 한 명한테 줄게요. 그지? 검은 볼펜을 A나 B. 검은 볼펜을 그냥 2명 중에 한 명한테 주는 거니까 이게 2가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자, 파란 볼펜이 4개 있잖아요. 이 파란 볼펜 4개를 2명한테 나눠준다? 이거는 그냥 뭐 그 EH4 이렇게 보면 되잖아. 그지? EH4. EH4면 뭐야? 5C4니까 5가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5가지. 그럼 이게 뭐야? 20가지죠. 그치? 자, 그 다음에 요 경우도 일단 블루와 레드를 뒤집을 수 있어요. 그러면 곱하기 2 해주시고 그 다음에 검은 볼펜을 2명 중에 한 명에게 주는 거니까 2가지. 자, 그 다음에 파란 볼펜도 3개를 2명한테 나눠주는 거잖아. 그럼 EH3이잖아. 그치? EH3. 그럼 이게 뭐예요? 4가지죠. 그리고 빨간 볼펜을 2명에 주는 거 2가지. 그러면은 이게 몇이죠? 32가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쓰면서 느꼈겠지만 결국은 이 볼펜을 2명에게 나눠준다라는 것은 그 볼펜의 개수에다가 플러스 1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여기 검은 볼펜이 하나였기 때문에 검은 볼펜을 나눠주는 방법은 2가지가 됐고요. 그죠? 파란 볼펜이 4개였기 때문에 파란 볼펜을 나눠주는 방법은 5가지가 됐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 볼펜의 개수보다 그 볼펜을 2명에게 나눠주는 방법은 항상 플러스 1가지가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맨 앞줄에 이거 블루와 레드를 바꿀 거냐 안 바꿀 거냐 이것만 곱해주면 되고. 그럼 쭉쭉 쓸 수 있을 것 같아. 세 번째 경우는 블루 레드를 바꿀 수 없잖아. 그러니까 요 자리가 1입니다. 그죠? 그죠? 남들은 다 뒤집을 수 있는데 얘는 뒤집을 수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검은 볼펜에서 나오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 파란 볼펜, 빨간 볼펜 세 가지, 세 가지. 그럼 뭐야? 18가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요 경우도 뒤집을 수 있고요. 검은 볼펜이 이제 없어. 그리고 파란 볼펜 4가지니까 4개니까 5가지. 빨간 볼펜 하나니까 2가지. 그쵸? 그러면 20가지. 그리고 요 경우 마지막으로 뒤집을 수 있고 파란 볼펜에서 4가지, 빨간 볼펜에서 3가지. 그리고 24가지.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나와 있는 얘네들을 싹 다 더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70에다가 44 더하는 거니까 114가지가 되겠네. 그치? 114. 이렇게 볼펜의 개수를 척척척척 나눠 가지고 그걸 가지고 계산해 주면 되겠다. 계산을 하다 보면 이제 요령이 생기니까 금방금방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8번 볼게요. 요 108번은 이제 그 중복조합을 계산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예전에 그 101번 문제였나요? 그 101번 문제에서 썼던 그런 내용들을 좀 적용할 수 있는 문제다. 자, 108번을 보면 뭐 5가지 카테고리의 책이 있죠. 뭐 철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문학, 역사. 그럼 얘네들의 각각의 책의 권수를 A, B, C, D, E라고 할 건데 이게 총 다 더해가지고 24권. 그쵸? 24권의 책을 가져올 거예요. 자, 그런데 분야별로 10권씩 50권이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값이 10을 넘어갈 수는 없다는 얘기지, 그치? 그리고 4권 이상씩 선택을 한대요. 근데 이게 철학과 사회과학과 자연과학. 그러니까 A, B, C는 무조건 4 이상, 이것도 무조건 4 이상, 이것도 무조건 4 이상인데 이 D하고 E, 문학하고 역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 문학은 선택하지 않거나 4권 이상. 역사도 선택하지 않거나 4권 이상.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딱 보자마자 우리는 그럼 이거는 케이스가 4가지 케이스가 있겠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해줘야 돼. 그죠? 어떻게 4가지겠어? D, E가 둘 다 빵빵일 때하고 D만 빵일 때하고 E만 빵일 때하고 D, E가 둘 다 빵이 아닐 때하고 그죠? 이렇게 4가지 케이스로 자, 우린 그 중에 요 경우를 먼저 생각해 볼게요. 자, 얘가 빵빵이다. 첫 번째 케이스. D가 전부 빵빵이야. 그러면 이 A, B, C 3개를 더해가지고 24가 되는 거고 전부 4 이상이니까 우리 4씩 빼주면 요런 상태를 만들 수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자, 4, 4, 4 빼주니까 12가 되게 만들 수 있죠. 그쵸? 얘는 이제 0 이상으로 바뀐 거고요. 그러면 요렇게 셋을 더해가지고 12가 되는데 자, 이 A-, B-, C-들은 0 이상인 건 좋은데 최대 6 이하가 돼버렸죠. 그쵸? 왜? A, B, C, D는 10 이하였거든. 최대 10권이니까. 근데 거기서 또 4씩 빼줬기 때문에 얘는 6 이하가 됐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게 12다를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으로 이 상태에서 그냥 중복조합 쓰면 걸러진 게 너무 많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전에 101번 문제 풀 때 어떻게 해봤었냐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봤었죠. 그러면 6에서 A 다시를 뺀 것을 A 다시 다시로 놓고 또 6에서 B 다시를 뺀 것을 B 다시 다시로 놓고 아니 다시 다시 하지 말고 우리 그냥 대문자로 할게요. 이거를 A로 놓고 이거를 대문자 B로 놓고 6에서 C 다시를 뺀 것을 대문자 C로 놓자. 요렇게 바꿔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자, 생각해봐. A 다시 자리에 뭐가 들어갔어요? A 다시 자리에 이렇게 바꾸면 6 A가 들어갔지. 대문자 A가. 여기는 6 대문자 B가 들어갔고 여기는 6 대문자 C가 들어갔잖아. 그죠? 그러면 A, B, C들을 넘겨버리고
12가 넘어오면은 6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여전히 이 대문자 ABC들의 범위도 이것들의 범위도 0부터 6까지예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는 중복조합을 못 쓰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중복조합을 쓸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었지. 6빵빵 가능하니까. 네. 그래서 3H6으로 계산을 해버리면 이거 8C2죠. 8C2니까 8, 7, 56, 28가지가 되겠네. 그치? 28가지. 첫 번째 케이스에 28가지 요렇게 구할 수 있고, 자, 두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는 이번에는 자, A, B, C, D, 이 중에 얘만 빵인 걸 생각해 봅시다. 얘만 빵. 나머지 전부 4 이상. 그치? 그러면은 이것도 이제 A 다시 B 다시 C 다시 D 다시 하면은 이번에는 4, 4, 4, 4가 4가 4번 빠졌으니까 8 되겠죠? 8. 그죠? 8 될 거고, 자, 요 경우에도 요 경우에는 아까처럼 이 지금 범위가 0에서부터 6 사이라고 해서 A-부터 D-까지가 요 범위라고 해서 아까처럼 또 이렇게 6-A- 이렇게 뒤집어서 가보면은 이번에는 숫자가 얼마가 돼버리니 더 커지죠, 지금보다. 그쵸? 맞죠? 6, 4, 24에서 8 빼면 16이 더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는 첫 번째 케이스처럼 가면 오히려 중복조합을 적용을 못 시키고, 이 경우는 또 요런 방법이 있었지. 자, 우리가 지금 요거를 그냥 중복조합을 때리면 4H8인데 4H8 중에서 자, 제외를 시켜줘야 되는데 뭘 제외시킬 거냐면 7 이상인 것이 포함되어 있으면 요 경우를 지금 제외시킬 거잖아요. 그죠? 7 이상인 것이 포함된 경우. 맞죠? 그래서 이 7 이상인 것이 포함되는 경우를 그럼 어떻게 찾을 거냐? 자, 7 이상인 것이 포함되는 경우를 어떻게 찾을 거냐 생각해 볼게. 자, 먼저 하나 골라요. A-, B-, C-, D- 중에서 누가 7 이상일 건지를 하나 골라. 그게 네 가지가 되겠지. 그럼 내가 만약에 A-를 골랐다고 해봅시다. 그럼 A-는 7 이상인 친구야. A-는 7 이상인 친구니까 그럼 A-에서 7을 뺀 것을 대문자 A로 생각하자는 거예요. 다시 7 이상인 것이 여러 개 있을 수는 없단 말이지. 7 이상인 것이 있다면 하나가 있을 건데 그 하나를 골라요. 그거를 지금 A-라고 가정한 거야. 그럼 이 A-가 7 이상이다 라고 했으니까 그럼 A-에서 7 뺀 값을 대문자 A로 보자.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자, A- 자리에 7 더하기 대문자 A가 들어갔으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하고 7이 넘어가서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뭐 중복조합 당연히 적용할 수 있죠. 4H1일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4H1 써줘 버리면 얘가 네 가지죠. 그죠? 그러면은 16가지를 제외시켜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H8에서 16가지를 제외시켜주는 건데 4H8이 얼마냐면 11C3인가? 11C3? 그쵸? 그럼 11, 19에 3, 2, 1이니까 요렇게 되고 요렇게 돼서 165네요. 165에서 16을 빼주면 이거는 149가지. 자, 이게 두 번째 케이스다. 그죠? 근데 사실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거의 다 했어요. 왜? 세 번째 케이스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제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를 했을 때 요게 D 혼자 빵인 경우, 그쵸? 요 경우를 이제 계산해야 되는데 이거는 2번에서 계산한 거하고 똑같을 거거든, 결과가. 그치? D랑 E랑만 역할이 바뀐 거니까. 그래서 얘도 당연히 149가지가 될 거고요. 마지막 케이스는 엄청 쉬워요. 마지막 케이스는 이제 뭐냐면 A, B, C, D가 전부 다 0이 아닌 경우거든. A, B, C, D가 전부 0이 아니어가지고 전부 다 4 이상, 4 이상, 4 이상, 4 이상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4를 5번을 빼주게 되면 4가 되죠. 그쵸?
근데 이거는 그냥 어떤 고민할 여지 없이 바로 중복조합으로 그냥 OH4 해버리면 되는 거야. 그치? OH4. 그러면은 8C4니까 얘가 70까지. 이렇게. 그래서 결국 우리는 요거 70까지와 149와 149와 28 요것들을 다 더해주면 되겠다. 그치? 얘네들을 다 더해주면 답이 얼마였더라? 396까지가 나옵니다. 396까지. 요게 이 문제의 답이었어요. 그래서 중복조합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라면 풀만한 문제였을 거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좀 굉장히 어려워 싶은 문제들은 많이 했어. 많이 했고 남아있는 문제들은 뭐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그 뒷장에 66쪽에서 요 109번 있잖아요. 109번. 이 109번을 풀면 110번은 거의 뭐 자동으로 풀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109번까지 좀 풀고 문제 시간이 다 될 것 같네. 109번 마지막으로 이 109번만 풀어볼게요. 어려운 문제 듣느라고 고생했어요. 자, 마지막 문제 109번. 네 자리의 홀수이다 그랬습니다. 네 자리의 홀수 그리고 각 자릿수의 합이 8보다 작다 그랬어요. 자, 그럼 네 자리 홀수니까 네 자리를 깔아 놓을 건데 홀수라고 했으니까 마지막 1의 자리 숫자가 홀수여야 되겠지. 그럼 1로 끝나는 경우와 3으로 끝나는 경우와 그리고 5로 끝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겠다. 7로 끝나는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그쵸? 각 자릿수의 합이 8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세 가지 케이스를 생각해 볼 건데 일단 5로 끝나는 경우는 그냥 뭐 손으로 써도 금방 끝날 것 같아. 자, 여기가 5가 돼 있으니까 요 세 자리에 들어갈 숫자의 합이 2여야 되잖아. 2. 1이거나 2. 그치? 왜냐면 각 자릿수의 합이 8보다 작은 거니까. 그러면은 먼저 여기에 1빵빵이 들어갈 수 있겠죠. 1빵빵. 그 다음에 1빵이 들어갈 수 있고 1빵 1이 들어갈 수 있고 2빵빵이 들어갈 수 있고 이게 다 아닌가? 그쵸? 그 이외에는 이제 전부 이 수의 합이 8을 넘어갈 테니까 요 경우는 그냥 손으로 찾아도 네 가지 금방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일 때와 1일 때인데 3일 때를 먼저 볼게. 여기에 들어가는 수를 A, 여기에 들어가는 수를 B, 여기에 들어가는 수를 C라고 한다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자, 이게 지금 A, B, C에다가 3까지 더했을 때 8보다 작아야 되지. 그죠? 그럼 여기다가 3까지 더했을 때 8보다 작아야 되는 거니까 7 미만이 7 이하다라고 쓸 수 있죠. 7 이하다. 그럼 3 넘겨버리면 어떻게 돼? 3 넘겨버리면 4 이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요렇게 이하라고 되어 있을 때 이하라고 되어 있을 때 계산하는 방식을 생각을 할 건데 근데 또 여기에 조심할 점은 A는 또 좀 특별해요. 그쵸? A. 이 맨 앞자리 요건 좀 특별해요. B나 C는 0이어도 상관이 없는데 A는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거든. 그치? 맞죠? 그래서 요 녀석까지 감안을 해주면 우리가 A 다시 더하기 B 더하기 C는 3 이하입니다 까지 정리할 수 있고 여기서 이 3 이하다 라는 것을 우리가 그러면 뭐 얘네 셋이 더한 게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렇게 쪼개지 말고 요런 계산이 가능하죠. 자, A 다시 플러스 B 플러스 C가 3 이하라 그랬으니까 3에서 얼마 뺀 거잖아. 그죠? 얼마 뺀 거랑 같을 거 아니야. 요 2는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겠죠. 그쵸? 이해되죠? 얘네 셋이 더한 게 3 이하니까 얘네 셋을 더한 게 3에서 얼마 뺀 거랑 같을 거야. 그러면 다시 말하면 A 다시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2가 3인 거고요. 그쵸? 얘네들은 전부 다 중복조합을 적용할 수 있는 상태의 애들이기 때문에 4H3으로 한 방에 계산이 가능한 거지. 그치? 그치? 하나씩 나눠서 생각하지 말고 네, 그래서 4H3 해주면 얘는 20이 되죠. 20까지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인 경우만 해보면 끝나겠네. 자, 이 경우도 여기 들어갈 숫자를 A, B, C라고 한다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에다가 1까지 더한 것이 7 이하인데 그럼 1 넘겨주면 6 이하가 되겠죠. 그죠? 6 이하.
근데 또 a는 1 이상이다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a 다시 더하기 b 더하기 c가 5 이하가 되고요. 그쵸? 그럼 또 a 다시 더하기 b 더하기 c가 5보다는 좀 작으니까 5에서 뭔가 뺀 거다. 그래서 얘는 0도 될 수 있고 5까지 될 수 있겠네. 그치? 자, 그럼 얘를 넘겨가지고 a 다시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2가 5다 라고 생각하면 4H5로 계산이 가능하죠. 그쵸? 4H5. 그럼 4H5 계산해주면 는 얼마인가요? 56까지네. 56까지.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 56까지와 20까지를 더해가지고 그리고 요것도 있었지. 4가지까지. 그래서 요거 요거 이렇게 더해가지고 답은 80까지가 되겠다. 그죠? 80.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내가 오늘 풀어주려고 했던 문제 중에서 하나 정도 빼고는 다 푼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화요일까지 숙제들 잘 해오시고 나머지 문제는 또 시간이 되면 또 풀어주도록 할게요. 어려운 문제 듣느라고 고생했어. 수고했어. 빠이빠이. 인사 좀 하고 나가자. 수고했어요. 안녕히 계세요. 고생했어요. 계세요. 네. 누구한테 응. 누구한테 여기 형아랑 누나들이 수업했어.